제목이 딱 봐도 자극적이죠. 피부 관리에 별 관심 없는데 자극적인 제목에 이끌려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평소에 피부 관리도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이미 레이저 치료를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극적인 제목에 이끌려 오셔서 당장 결론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뒷부분의 결론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유튜브 보다가 별로 관심 없는데 제목만 보고 이렇게 클릭한 경우에는 빨리 결론만 보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 피부 레이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요약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닥터입니다. 피부 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피부과에 가보셨을 겁니다. 막상 레이저 치료를 받으려고 레이저를 알아보면 레이저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어떤 레이저가 좋은 레이저인지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저의 기본 원리, 좋은 레이저란 무엇인지, 의사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환자분들은 어떻게 레이저를 골라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이저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저의 원리를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피부에서 레이저를 통해서 원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괴를 하고 이것이 다시 재생이 되면서 예쁘게 재생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피부는 마치 피부라는 하나의 물질 같지만 사실 굉장히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층으로 봐서 표피, 진피, 지방층으로 나뉘고 또한 그 안에 혈관과 각종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피부에 홍조가 고민이신 분들 있으시죠? 이분들의 경우에는 주로 피부 속 혈관 때문에 이렇게 붉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 속의 적혈구, 그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붉은 기운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따라서 레이저로 홍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레이저로 피부 표면의 혈관만 집중적으로 없애주어야 합니다. 각종 갈색 혹은 검은색 잡티가 고민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멜라닌이라는 성분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멜라닌만 집중적으로 없애줘야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저는 그냥 피부 위에 쏴지는 건데 어떻게 특정 성분만 골라서 파괴를 할 수 있을까요? 레이저는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 있어서 레이저의 색깔에 따라서 파괴하는 성분이 달라집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색깔은 아니고 파장인데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 색깔별로 물에 더 잘 흡수되는 레이저, 멜라닌에 더 잘 흡수되는 레이저가 있고 또 더 깊게 흡수되는 레이저, 더 얕게 흡수되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저를 잘 골라준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원하는 성분을 파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레이저가 좋은 레이저일까요? 좋은 레이저의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레이저를 쐈을 때 한 곳에 이제 레이저를 쏘게 되는데 그것이 동일하고 균일하게 분포가 되었는지, 둘째, 레이저를 여러 샷을 쏴도 항상 동일한 세기로 레이저가 나가는지, 그리고 셋째, 시술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정확하게 조사되는지, 이 기준들을 잘 만족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방금 보여드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종류의 레이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균일하게 쏴지는 레이저가 있고 기계 정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불균일하게 쏴지는 레이저도 있습니다. 당연히 균일하게 쏴지는 레이저를 쐈을 때 더 고르고 예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레이저 치료는 기계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의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의사가 할 일은 첫째, 병변의 깊이와 종류를 파악하고, 둘째, 그에 맞는 레이저 세팅을 찾아서, 셋째,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병변의 종류에 따라서 파괴하는 성분이 달라집니다. 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도 레이저 세팅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생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레이저 세기를 정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왜 비싼 레이저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걸까요? 저는 레이저 치료를 요리에 비유하고 싶어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맛있는 재료? 뛰어난 도구? 아니죠. 당연히 그 요리를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요리 재료와 도구를 준비해 준다고 해도 저처럼 요리에 일자 무신인 사람이 그 요리 재료와 도구로 요리를 한다면 당연히 형편없는 요리가 나올 겁니다. 비싼 좋은 요리 재료와 도구는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좋은 요리로 탄생하게 됩니다. 즉 의사는 셰프로 비유가 될 수 있겠고, 요리 도구는 레이저 기기로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레이저를 쓰면 당연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체 결과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사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사실 잘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르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기기를 고름으로써 이미 검증된 기기만 고른다든지, 혹은 주변 지인의 후기를 잘 들어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조금 뻔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레이저 치료는 셰프님의 요리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요리 도구는 셰프가 잘 쓰는 칼이지 특정 칼이 아닙니다. 가장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의 의사 선생님입니다. 컨텐츠 길이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로 최대한 짧게 찍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 레이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얕아지고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또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다 스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 기획하면서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그래도 더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연락주세요. 앞으로도 시청자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용한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